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책 신과 나눈 이야기는 작가의 질문과 신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질문과 답은 인간관계가 능숙해지는 방법,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언제쯤이나 남들과 원만하게 지낼 만큼 인간관계에 능숙해질까요?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건 늘 힘겨운 과제일 수밖에 없나요? 신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관계에 대해 배울 게 전혀 없다. 단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긴 하다. 그것은 관계를 꾸려나갈 때 너희가 계획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의도하는 목적에 맞추는 것이다. 관계란 항상 힘겨운 과제이기 마련이다. 관계는 늘 너 자신의 고귀한 측면들과 숭고한 전망들, 그리고 너 자신에 대한 훨씬 더 장대한 시각들을 창조하고 표현하고 체험할 것을 요구한다. 너희가 관계에서보다 더 즉각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완벽하게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관계가 없다면 너희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가 우주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까지도 오직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장소들과 다른 사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너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라. 결국 너란 존재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거주하는 절대계와 반대되는 상대계에서의 존재 방식이다. 이 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깊이 파악할 수 있다면 너희의 직관은 체험들 하나하나와 인간의 모든 만남, 특히 개별적인 인간 관계들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것들을 가장 고귀한 건설로 보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들을 참된 자신을 건설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활용해야 하고 또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니까.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축복하라. 모든 관계를 특별한 것으로, 자신을 형성해 주는 것으로 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존재가 될지 선택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계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보다는 관계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시각으로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관계를 맺는 목적은 너희가 차지하고 소유하려는 것이 상대방이 어떤 부분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부분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관계, 즉 삶 전체의 목적은 딱 하나뿐이다. 참된 자신이 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 특별한 누군가가 함께하기 전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하면 아주 로맨틱하게 들리긴 하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더 나쁜 건 그런 말은 상대방에게 자기 아닌 온갖 종류의 존재가 되라는 극심한 압박이 된다는 점이다.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상대방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까지 그런 존재가 되려 하고 그런 일들을 해낸다. 그러나 결국 상대방은 너희가 그리는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완성할 수 없게 되며 내가 부여해준 역할들을 더 이상 해낼 수 없게 된다. 원망이 쌓이고 분노가 따른다. 마침내 이 특별한 누군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진짜 자아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좀 더 참된 자신의 모습에 따라 행동한다. 너희가 상대방들어 진짜 변했다 고 말하는 게 대략 이 시점이다. 특별한 누군가가 이제 자신의 삶에 들어오고 나니
자신이 완전해진 것 같다는 말은 아주 로맨틱하게 들리긴 한다. 그러나 관계의 목적은 너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타인을 갖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완전함을 함께 나눌 타인을 갖는 데 있다. 모든 인간관계의 역설이 여기에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충분히 체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타인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타인이 없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인간 체험의 수수께끼이자 경이이며 불만이자 기쁨이다. 이 역설 속에서 이 역설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깊은 이해와 완벽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너희 대부분은 기대와 충만한 성에너지, 넓게 열린 가슴, 열의와 기쁨으로 가득 찬 영혼을 가지고 관계 형성 연령층에 들어선다. 그러다 너희는 40살에서 60살 사이의 어딘가에서 자신의 가장 원대한 꿈을 포기하고 고귀한 소망을 접어두고 최소한의 기대나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다. 문제는 지극히 단순하고 지극히 간단하지만 지극히 비극적인 오해를 하는 데서 생긴다. 즉, 너희의 가장 원대한 꿈과 가장 고귀한 이상과 가장 바람직한 소망의 실현 여부가 너희의 소중한 자아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오해. 그리고 너희 관계의 지속 여부가 상대방이 자신의 관념에 얼마나 잘 맞춰주고 자신이 상대방의 관념에 얼마나 잘 맞춰주는가에 있다는 오해. 그러나 관계를 좌우하는 단 하나의 참된 시금석은 너희가 얼마나 자신의 관념에 따라 사느냐는 것이다. 관계는 가장 고귀한 자아 개념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다. 관계를 타인들에 대한 너희의 가장 고귀한 개념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 볼 때 관계는 실패로 돌아간다. 관계 당사자들이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이 되고 있고 하고 있고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이 원하고 구하고 주는 것, 자신이 추구하고 창조하고 체험하는 것에 대해 마음 쓸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할 때만 관계는 관계 자체의 목적과 관계 당사자들에게 훌륭하게 봉사할 것이다. 관계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해 일절 마음 쓰지 마라. 오로지 단 한 가지, 자신에 대해서만 마음 써라. 저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뭘 하고 있는가? 뭘 갖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원하는 건? 요구하는 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기대하는 건? 계획하는 건? 상대방이 뭘 생각하고 뭘 기대하고 뭘 계획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관계에서 자신이 무엇이냐는 것뿐이다. 사랑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관계에서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고 자부했던 저로서는 오늘 내용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여기서 오는 저항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관계의 목적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타인을 갖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완전함을 함께 나눌 타인을 갖는 데 있다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